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2025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문항 2번 풀어보겠습니다. 사회 정의에 관한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다 사례 분석하시오 그랬네요. 자, 요약에서 어떻게 핵심을 뽑아내는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가, 사회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 구성원 간의 협력과 발전,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크게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눈 핵심어가 나왔죠. 자, 이것들의 개념과 구체적인 설명을 정리하는 겁니다. 먼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중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재화를 분배받는가 그것이 공평한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며 개인의 능력은 사회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개인에 따라 일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고 자유와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만 개인의 능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의해 발생한 이익이라도 모든 구성원이 어느 정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동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의해 발생한 거라도 공동이다. 이 원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재해에서도 한편 교정적 정의 나왔죠.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심각성이 그 기준이 되네요. 비례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나왔죠. 법을 매개로 한 정의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해 제도화된 행동규범이며 교정적 정의는 법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이 목적이죠. 자, 분배적 정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재화를 분배받는 것, 즉 어떻게 공평하게. 자, 이것이 분배적 정의고, 자, 교정적 정의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 심각성이 기준이고요. 그래서 합당한 처벌. 자, 그래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개념이 정리가 됐고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들이 간단하게 제시됐습니다. 자, 이것들을 글에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사례, 다의 사례를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나를 한번 볼까요? 전통적 농촌 사회에서 두레네요. 자, 두레의 기본 단위는 산이나 강을 경계로 형성된 자연 발생적 마을이었다. 토지 위치나 규모, 거주지 위치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레를 지나치게 크게 묶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 마을로 두레를 나누어야 했다. 자연 마을로 경제적 형편이나 농지 규모가 비슷한 이웃들끼리 두레 조직, 그러니까 비슷한 이웃들끼리 대규모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둘의 공동노동 이거 불공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 자, 해결책도 마련해 두었다. 자, 여기서 해결책이 바로 그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겠죠. 일꾼을 내놓지 못하는 집이라도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 주었으며 일꾼을 내놓지 못해도
그다음에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농가는 그만큼 일정량의 수확물을 기금으로 내놓게. 큰 땅을 가진 분홍은 기금으로 내놓게 하고, 또 한 사람 이상 일꾼을 파견했다고 해도 경작지가 정해진 면적 이상인 농가에는 기금을 내놓도록 했다. 계속해서 기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분배적 정의의 사례가 되겠죠. 공평하죠. 자, 아무리 뛰어난 일꾼이라도 혼자일 때보다 두레를 통해 일할 때 개인의 수확량이 증가. 자, 큰 불만이 없었다는 것이 분배적 정의가 잘 실현됐다는 얘기. 자, 두레에서는 이 기금으로 농지가 없거나 일정 면적 이하인 집에 생계비. 자, 분배적 정의죠. 자, 나머지는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비축. 역시 공평한 분배네요. 자, 두레는 개별 농가의 생산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풍요와 복지를 증가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례 충분히 연결되죠. 자, 30년대 미국은 국민 경제 위기로 인해 실업과 기아 등 생활규를 겪는데, 이 시기 뉴욕 판사로 일하던 라과디아 판사는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손자를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빵을 훔쳤네, 절도죄. 그러나 라과디아는 벌금 10달러 내라는 처벌을 내렸어요. 자, 교정적 정의입니다. 교정적 정의에 따라 법을 실행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는 교정적 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울러 어려운 이웃을 내버려둔, 여기서 어려운 이웃이 그 할머니, 내버려둔 죄를 물어 자기 자신에게도 라거디아 벌금 10달러 부과, 어떤 방청객으로부터도 벌금 50센트씩 내도록. 분배적 정의죠. 자, 이렇게 해서 57달러 50센트 받은 할머니는 벌금을 내고 법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다에서는 이렇게 교정적 정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진 점을 연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에서는 자, 사회의 정의를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어 설명했다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시작이에요. 자, 분배적 정의란 개념,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한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재화를 나누는가, 그거였죠. 어떻게 재화를 나누는 것이 공평한가에 대한 개념이다. 라는 문제죠, 이거 문제. 그 문제를 다룬다.
가장 무난하고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분배적 정의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그 분배적 정의라는 게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한정된 상황에서 공평하게 재화를 나누는 것이다가 개념이고, 그 개념은 개념인데 그걸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좀 함축해서 연결한 문장이에요. 자, 한편 교정적 정의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 한다. 뭐 간단하게 것이다. 요거는 정의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까도 봤듯이 제시문에서 큰 분량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념만. 자, 이번에는 나에서 이제 그 사례를 적용할 겁니다. 사례를 분석하시오 했죠, 아까 문제에서. 그럼 그 사례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분석은 잠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분석하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것, 딱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둘에 나왔죠? 아까 둘에가 공동 노동을 통해 분배적 정의를 실현했다고 설명한다. 나에서는 해도 되고요. 나는 짧게 둘에가 공동 노동을 통해 분배적 정의를 실현했다. 이게 이제 개념을 잘 실현했다. 둘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개념적인 면에서 잘 실현했다. 그럼 그걸 이제 적용한 사례가 어떤 사례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을 전체의 어떻게 적용했냐죠. 현실에서 마을 전체의 생산성도 높이고 또 복지도 증진했다. 시켰다. 사동으로.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시켰다고 설명한다 이러지 말고 길게 증진시켰다. 자,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개념을 적용했다.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했다. 자, 이번에는 판사. 자, 다에서는 라과 디아의 판결은 주어 써주시고 먼저 두 가지의 정의를 다 실현했죠.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모두 실현했다. 똑같이 여기 현재 진행형으로 했으니 여기도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자, 그 할머니의 절도 죄에 대해 부사어로 벌금을 부과했죠. 벌금을 부과해 봐준 게 아니라 벌금을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정적 정의죠. 부과해 그것 때문에 이게 적용한 거예요. 지금 적용. 교정적 정의가 실현됐고 이렇게 피동으로 됐고 근데 아울러 분배적 정의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세요. 판사 자신 및 방청객들에게 도 그 할머니와 손자를 돌보지 못한 사회적 책임이죠.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책임을 물어 또 벌금을 부과했죠. 분배적 정의. 아까 둘에서 했던 모습처럼 공동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부과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됐다. 뭐가? 분배적 정의가 또 실현됐다 라고 앞에 문장과 이어져서 맞춰서 해결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0에서 600자 사이가 되거든요. 여기. 그러면 40점짜리 완벽한 답안이 구성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